자, 이어서 기반시설 연동제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181쪽 제2절 개발 밀도 가격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83페이지 제3절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기반시설 연동제를 하는데요. 왜 기반시설 연동제를 하냐? 이것들은 기반시설과 연결시켜서 운영하고자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연동제를 해요. 자, 이제 시험 공부로서 알아둘게. 181조 개발 밀도가 의의가 나오죠. 그 위에 있는 거 보지 않아도 되고 개발 밀도 의의는 꼭 아셔야 돼요. 시험 공부로서. 거 보면 개발 밀도 관리계획은 주거, 상업, 공업 쪽에서 추가로 개발할 때 바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률이 부족하고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지역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이런 말 나와있죠. 자, 그것이 의의인데 이 의의를 그걸로 하지 말고 의의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의의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바로 17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복습할 때 그걸 보셔. 몇 페이지 보시라고?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보셨나요? 17페이지 하다 보면 개발 밀도 관리계획이라 이런 말 나와있죠. 이걸 그대로 머리에다 넣도록 노래하셔야 돼요. 개발 밀도가 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그때 기반시설 딱 맞춰봐요. 그 17페이지 찾았나요? 기반시설 딱 위에다 써가요. 도로 써봐.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네 가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그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런 네 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 말 중에 곤란한 지역 보고 계셔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때 곤란한 지역에다 줄 거 봐요. 밑에다 써봐. 주상공 이렇게 써.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합니다. 거기까지 딱 잘라서 다시 한번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뭐다고? 개발 밀도 관리 이렇게 지정하면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냐?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저희는 건폐라고 용적률을 뭐 하도록 하겠다? 강화. 그 말 중에 강화지 완화함이 틀려요. 완화함이 틀리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강화 적용하게 되면 건축물을 크게 건축도록 하겠다. 되도록 적게 건축도록 규제하겠다. 적게 건축도록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개발 밀도관리 지정돼버리면 그 안에서는 그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경우는 용적률에다 줄 거 봐요. 50%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어. 법에서. 몇 퍼센트요? 50. 용적률이 50 강화된다. 그 말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그 대지에다가 3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는 땅이었다 하더라도 이 구역이 지금 고시된 이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 말이 절반. 50 강화되니까. 그러면 15층으로 줄어들겠죠. 15층으로 줄어들면 건축물 크기가 적어져요? 커져요? 적어진다. 그 말입니다. 적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인구입이 둔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가 부족함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해서 지정한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랍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다시 넘어와 봐요. 넘어오셔서 182쪽 보시면은 지정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가를 번 지정권자는 관할 특광 특특시장수다. 거기다 줄 것이고 그래 국장이 정한다 그러면 틀리겠어. 누가 정한다고요? 특광 특특시장수. 서울에다 정할 때 누가 할까? 서울특별시장. 6대 광시장. 시에서는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네들이 정할 때 세 가지 지역에다만 정할 수 있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거기다가 거기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처리 능력, 공급 능력, 수용 능력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 따른데 지정하게 될 때 주로 그런 지역 중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른다, 곤란한 지역에 따른다,
곤란한 그 말중입니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지정을 하게 되면 주로 어디다 지정을 하게 되냐? 박스 안에 봐봐요. 박스 안에 1번 보면 개발 밀도구역은 도로, 수도, 공업설비, 하수, 학교 이런 기반설 용량의 부족에서 예상되는 중 그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A, B, C, D, E 이게 바로 개발 밀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A 보면 찾아봐. 도로, B도 도로, C는 수도, D는 하수시설, E는 학교. 이것 보러 기반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그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다 지정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더 이상 설치도 곤란해. 기반설을. 그런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4번 지정효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려요. 바로 건폐와 용역이 강화 적용되는데 특히 당해 용도적의 정도는 용적률로 채관돼 얼마까지 강화 가능하다? 50 이거 받으세요. 용률은 50까지. 자, 저기 181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제일 위에다가 181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곤란한 지역에다 개발 밀도를 정합니다. 기반 설치에 필요한 지역에다 기반시설 부담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적이 있다는 기반시설 부담이고요. 곤란한 적은 개발 밀도를 정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역은 기반시설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해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연동제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 이 개발행위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개발행위는 건공 토토토물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 하면 건축물 건축이에요.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다고요? 건축물 건축.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 하면 건축물 건축이에요. 자, 이렇게 어느 지역이 있는데 시내 여기 도로가 이미 시내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 설치되어 있고 도로 주변에 다 개발행위가 일어났겠죠. 시내는. 그래서 도로 주변에 빌딩이 딱 설치되어 있다 가정합시다. 주변에 여기도 빌딩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조그만 도로가 있고 도로를 타고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빌딩이 또 뒤에도 서 있고 어떤 데는 조그만 건물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용도적상 개발이 가능한 주거적, 주로 상업적, 공업적이라 가정합시다. 이런 지역은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 대지에 개발행위 건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설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땅속에 수도 파이프 설치되어 있고 물 빼는 하수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필요한 규모로 학교도 만들어졌어요. 학교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기개발지가 있다. 시내.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조그만 건물을 사가지고 여기다도 큰 빌딩을 질 수 있는 땅이기에 밀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한다 가정합시다. 새롭게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뒤에 또 밀어가지고 개발이 한다. 개발이 있게 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변화가 발생하겠죠. 많은 인구가 유입될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증가해요. 이때 인구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입을 들고 들어가 산다 이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승용차 버리고 들어갈까요? 승용차 가지고 들어갈까요? 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이 지역의 도로의 차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차량만 증가하면 도로가 온전하겠어? 지천상이 일어나겠어? 지천상이 일어나겠죠. 도로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이런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이 지금 부족 예상되네요. 여기 수도도 어때? 이렇게 사람이 증가하면 물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수도에 대한 수요량도 증가해서 기존의 수도 시설은 부족할 수도 있겠죠? 파이프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수 발생량도 증가한데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학생 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학교가 학교 승용을 어때요? 다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해. 이런 개발로 인하여 그 지역의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그 대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족한 만큼 새롭게 설치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설치가 곤란하면 이것들을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크기를. 그러면 되죠?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이런 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걸 규제하는 게 좋겠어? 새롭게 설치해 주는 게 좋겠어? 이걸 개발행위 하도록 하고 부족한 만큼 도로 확대해주고 수도파이프 다시 넣고 하수파이프 다시 넣고 학교 다시 짓는 게 낫겠어? 후발 주자들의 개발 규모를 좀 규제하는 게 낫겠어? 후발 주자들의 개발 규모를 규제하는 게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겠죠. 만약 이렇게 이것들을 개발하도록 그도 놔놓고 법적으로 허용해버리고 도로가 부족하다 해서 도로를 확장공사해 준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도로 주변에 있는 빌딩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거할 때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어? 돈 달라고 하겠어? 어마어마한 돈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그렇죠? 온전하겠어? 시가? 예산 바닥 나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야 이런 지역은 이렇게 건물 부시지 말고 그것도 놔놓고 이것들 기존 도로, 수도, 하수, 학교 이 용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규제해버리자. 이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칭하자. 그 구역을 뭘로 칭하자? 개발 밀도 가격으로 칭하자 이겁니다. 이때 밀이 무슨 밀이냐? 빽빽할 밀이에요. 개발행위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 이걸 관리한다 그 말은 규제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규제하겠다. 그래서 용어를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용어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 개발 밀도 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고 지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조례는 건폐율 또는 용도를 무화하기 위해서 정한다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하셔요. 강화지 완화하면 틀린다. 이때 이 개발 밀도이 지정 고시될 때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지 있고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용도적 중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적은 개발 용도적인 여기서만 발생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만 여기다만 지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런 지역에다 이걸 지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만 정한다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누가 정하느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수가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할 때는 그네들 권한남용의 소지도 있어.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좋을 거 없어요. 건폐율이 강화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자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시민은 꼭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의 시민은 필수로 거쳐서 지정고시라 이렇게 하고 있어.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그 지역에 적용되어 있는 검표율이 강화되는데 특히 용률은 몇 번까지 강화되도록 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냐? 50까지. 50%.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지정 가능한 지역은 거기 써졌어. 도로 서비스 현이 나 아까 A, B, C, D, E 썼잖아요. 그런 책임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있었죠. 5가지. 도로 서비스 현재 나야 현재 지정 지역이 있다. 도로리 이율배상 미달되는 지역이 있다. 향후 유엔의 학교 그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그 시설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향후 유엔의 하우스 발생량이 하우스 시설량을 초과해서 예상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향후 2년에 학교의 학생 수능이 20배 이상 초과 예상되는 시기 있다. 이런 데다 정시 뭐다고요? 개발 밀도 가리기인 거예요. 개발 밀도 가리기요. 그래, 개발 밀도를 정할 때는 여기 봐봐. 개발 밀도를 정한다. 그럴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아까 강조했죠. 용용용 기사집이라고. 생각나 안 나요? 그래. 그래서 이 개발 밀도 정을 지정한다. 기반시설 부담을 정한다. 그럴 때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았어요. 다시 한번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 있었는데 약절 뭐라고 했다고요? 용, 료, 기, 사, 지, 입. 이 6가지 내용에는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셔. 알겠죠? 그래, 문제 드려보겠어. 얼마나 잘 들었나. 자, 시험에 나왔던 그대로 국토개법명상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용도적 지정 2. 개발 밀도를 지정 3. 시가와 조정을 지정 4.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 5. 개발 밀도를 지정. 몇 번일까? 안 들었구나. 이제 끝. 네? 그렇죠. 5번이 5번이 답이었죠? 5번. 개발 밀도정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튼 통과하고 그냥 들어두세요. 다음에 또 결국 알게 돼요. 결국 알게 됩니다. 결국 알게 돼. 언제까지 알면 돼요? 10월 30일 저녁까지만 알면 되니까. 앞으로 시간 많잖아요. 2월도 아마 3월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뭐가 있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183페이지 봐요. 183페이지 기반시설 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찾나요? 뭘로 들어간다? 기반시설 부담. 이건 꼭 시험에 나와요. 거기다 써. 의 옆에다가 18페이지 보자 이렇게 써놔요. 몇 페이지 보자고? 18페이지. 여기 의 보지 말고 그거 보셔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의 보지 말고 몇 페이지 봐라고? 18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다는가? 18페이지에. 18페이지 기반시설 부담 뜻이 나와 있죠? 있죠? 여러분은 18페이지 기반시설 뜻을 그대로 머리에다 넣어버려. 넣을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같이 볼까?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 밀도 안에 따정에 애호적인 따정에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키포인트다. 애허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따지 합니다. 애허 지역이지 내 안에 하면 들겠어요. 애허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이것부로 기반시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 이런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시를 그따 줄 거봐요.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시를 그까지 줄 거예요. 그것다 줄 것이고 박스로 입고 그렇죠. 박스로 입고 그렇죠. 박스 밑에 박스 줄 거예요. 도로, 공원, 다른 거 보지 마.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수 끝. 다음은 보지 마시고. 됐나요? 자, 그런데 4번은 중요편이에요. 4번. 박스 안에서도.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요. 학교 봐봐. 유치원도 학교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들을 학교라고 하거든. 근데 이 학교라고 하는 것에는 여기 봐봐. 4번. 무엇은 제외된다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고등교육부들은 대학은 제한다. 대학은 대학에 또 대학. 교까지 빼버리고 교는 놔놓고 대학만. 그래. 대학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걸 가지고 3번 냈거든. 3번. 3번 냈으니까 중요하겠죠. 3번 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겠어. 처음부터.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이 하는 기반시설 그러면 몇 개를 의미한다고? 7개. 도로 7개를 이제 머리다 넣어야 돼.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체의 재활용시설, 학교가 있었죠 아까? 학교는 모든 학교다, 대학은 제한다. 오, 좋아. 그게 키포인트. 대학을 제한 학교다. 이렇게.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제한다. 곤란한 지역에다 제한다. 그것다 포인트 잡아. 필요한 지역 그 말 찾아봐. 다시 올라가서.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여기 보세요. 아까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딱 찍어서 정한 것이 뭐다고? 개발 밀도 가리기고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오히려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지역에다 증거보다고요? 기반시설 부담이다. 이렇게 차있죠.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걸 정한데 필요한 지역에다 정한데 이걸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때는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을 정했다 합시다.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 지역에 이미 기반시설 설치가 돼 있겠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겠어? 한번 맞춰봐. 오, 그러니까 설치가 필요하죠. 설치가 돼 있다면 몰라서 설치를 필요하겠어. 그렇죠? 설치가 안 된 지역이. 그러면 설치가 안 된 지역은 그 지역이 사실상 개발이 끝났겠어? 아직 개발이 안 이루어졌겠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개발지가 많은 논바 야산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애각지대. 어디다고? 시애각지대. 알겠죠? 시애각지대. 그런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이거. 그럼 보세요. 여기 봐봐. 기반시설 부담을 정하게 되는 이유가 뭐 하려고 지금 뭐가 필요해서 정했다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한 땅이에요. 여기에 설치를 필요하는 기반시설 몇 가지가 있었다고? 7가지. 몇 가지 있다고? 7개. 도로도 설치가 필요하다. 공원도 설치가 필요하다. 녹지공원도 필요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필요했다. 학교. 그런데 대학까지 필요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해돼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로 한 기반시설은 대학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중 대학교 재, 그 다음에 수도, 땅속에다 수도 파이프,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합니다. 이해되죠? 무엇은 필요 없다고? 대학. 여기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무엇 안 들어간다고요? 대학. 자, 여기서. 그래 이렇게 개발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시내에 개발 밀도가 지정돼 있다 이렇게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다 기반시설 부담계다라고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개발 밀도가 예후 지역에다만 정해라 그랬잖아요. 어디다만 정해라고? 예후죠.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이미 개발이 끝난 시내에다 정한다면 이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미개발지만 시애각지에다 정한다. 논바 야산에다 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오, 좋았어. 3번 나왔어. 있다 그러면 틀리고 없다. 알겠죠? 반드시 예후지에다만 이걸 지정하니까. 이해돼요?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18페이지 다시 보니까 자, 이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7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정한 이유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2번까지 보고 넘어가겠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봐봐요. 이 기반시설 부담을 정했어. 지정권자는 이거 지정했던 지정권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특광, 특급 시장사. 그래, 그네들이 지정했어. 자기 동네에다가, 자기 지역에다가. 그리고 나서 1년 내에 여기에 기반시설 이거 설치합니다라는 계획서 만들어 고시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 예산 가지고 이걸 싹 설치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허브판 논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 딱 설치해졌다, 상하수 다 나아졌다 그러면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요? 여러분은 여기 땅 있다면 도로 부여 편입되다 보상 나올 것이고, 여기 땅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뭐 하면 돼? 신축하면 되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거예요. 땡 잡은 거다. 땡 잡은 거. 땅값 올라갔죠. 건물로 딱 지면 되잖아요. 엄청 땡 잡은 거죠. 그때 건물값, 땅값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계속 사람 들어오니까, 개발로 해서 들어오니까 어때? 땅값, 건물값 올라가요. 이때 그 이익을 개발 이익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개발. 그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지 마시고 이런 기반시 설치 그에 따른 비용 어마어마 들어갔는데 당신들도 좀 내세요. 민간인들도. 그래서 돈을 내게 합니다. 여기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 내게 해요. 그 돈을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바로 여기서만 내게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계 안에서. 뭐 할 때 내게 하느냐? 신축, 증축할 때만. 그것다 체크.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택, 숙박사 같은 이런 시설의 신축, 증축 동그라미 신축, 증축의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을 186페이지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몇 페이지에서? 186페이지. 자, 가봅시다. 아까, 넘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금액은 183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금액은 183페이지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갑시다. 그거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183페이지 183페이지 찾았나요? 자, 183페이지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액 의인을 아까 했어. 이제 지정권자 체크해요. 6명 체크했나요? 6명 미칠 것이고 지정권자 입고로 이네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다 체크. 하여야 한다 했다 줄 것이고 의무적 그렇게 써놔요. 뭐라고? 의무적. 여기 봐봐. 아까 개발 밀도 관리은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낼 마음이에요.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이렇게 개발로 인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 시외곽지대인데 여기하고 이렇게 시내하고 도로가 연결돼 있어 이렇게. 밭 사이, 논 사이로 조그마한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도로가에서 마음대로 개발의 행위를 하도 해버리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도시가 만들어질 때. 알겠나요?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원래 개발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연 녹지다 뭐 계획까지 해가지고 도로도 구비 안 됐고 상할 수 없어서 개발하기 쉽지 않았어. 근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요. 원래 계획까지 하겠다 그러면 4층에 밖에 못 지고 아파트 질 수 없고 그러고 자연 녹지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쪽에 용도지 바뀌어버렸어. 이 일대가 다 원래 자연 녹지죠 뭐 계획까지 있는데 제2종 일반주로 병리돼 버렸어. 그러면 아파트 막 15층 20층 질 수 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행위자니 대폭 완화돼 버리면 이때는 개발로 이어집니다. 그때 이 지역이 아까 서울특별시다 6대 광역시다 그러면 그 지자체장 특광 특특시장수가 이걸 지정하게 되는 지정권자인데 그네들 멍 때리고만 있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이 지역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서 이렇게 막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지정해라. 꼭 해가지고 이걸 지정한 후에 늦어도 1년 이 안에 기반시설 뭐뭐 설치를 해야 되고 비용 얼마 들어간가 그리고 예상이 된 대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라는 계획을 만들고 계획에 맞게 설치를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뭘 두고 있다고요? 의무적 지정 대상적을 두고 있는데 의무적 지정 대상적은 4가지로 설정하고 있어. 4가지. 몇 가지로요? 4가지를 봅시다. 4가지를 보면은 1번, 2번 박스 들어가 봐. 1번, 2번 3을 지워버리고 A, B를 3, 4로 번호 바꿔쳐. A하고 B를 3, 4로. 그래서 4개다 이렇게 해요. 몇 개다고요? 4개. 박스 안에 A하고 B를 지워버리고 뭘로 수정해라고? 3, 4.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묶어쳐가지고 이렇게 써요. 불러드릴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자 이렇게 써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자 이렇게 박스 안에
썼나요? 그리고 별표 5개 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 박스 옆에다 또 하나 쓰나.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이면 그렇게 쓰나. 이 네 가지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뭐가 어찐다고?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에요.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에요.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에요.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에요. 썼나요? 자, 여기 보셔봐.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원래 개발하기 힘든 땅이었어. 근데 법령이, 여기 적용될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적용될 법령이 있었는데 고쳤다. 이거 개정해라. 그래? 법령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화되고 해지돼 버렸어. 그러면 개발행위가 집중되겠어? 가만히 있겠어? 여기가 난리 난단 말이에요. 난리 나. 아, 기반서도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 막 난리 쳐버린다. 그러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 어려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반설 부담이다라고 꼭 칭해라. 이렇게. 그러면 봐보세요. 이 일대를 이렇게 기반설 부담으로 칭했다. 기반설 부담으로 칭하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 여기 마음대로 개발행 허가 신청 허가 받아서 개발행 할 수 있냐?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개발행 허가 제한할 때에 최장 5년 동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장소가 3가지 있었죠. 도지기. 생각나요? 안 날걸? 자, 도지기가 뭐예요? 그때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과를 수립하고 있는 지역 3번, 그 다음에 4번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뭐라고?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도 사전 개발행 허가 못 받아 막아놓을 수 있어요. 이거 딱 정해놓고 여기다 이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이걸 지정했던 특강 특특 시장수가 그 지자체 예상가지고 딱 계획적으로 도로 만들고 예산된 대로 이렇게 도로 만들고 또 공원 만들고 녹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은 허가를 못 받게 막아버릴 수 있어. 개발행 허가를. 알겠나요? 자, 아무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꼭 지정해야 할 장소는 그 지역이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막 집중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령의 제정 개정을 위하여 행위자니 완화 해제된 지역 하나. 둘째, 용도적 등이 변경되어 역시 행위자니 완화된 지역. 보고 계세요? 2번, 행위자니 완화될 때 개발행위가 집중돼서 강화될 때 집중되겠어. 완화,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될 때.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어. 체크. 개발행 허가 건수가 몇 개? 20%. 그러면 그만큼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년, 재작년도에 그걸 전전년도라고 하거든. 전전년도에 여기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간 거 보니까 100개 받아갔는데 작년도를 이제 전년도라고 그래. 전년도 들어와서 조사해보니까 120개 받아갔어. 그러면 20%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 20%. 그러면 그 측은 개발행위가 막 집중되고 있다고 봐. 그러면 어때? 여기 막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는데 가만 멍 때리고 있어야 돼?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겠어?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계획적으로 기반서 설치해 줘야 되겠죠? 7가지를. 그래서 이거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라. 그래, 그 20% 지정하죠. 그리고 이 지역이 뭐 A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 전체 지역의 작년도 인구 증가율이 원래 3% 증가했어. 근데 여기만 보니까 조세 보니까 어마어마한 개발행위가 있어가지고 30% 증가했어. 그러면 시 인구 증가율 대비 이 지역은 특정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20% 높다고. 우리 법에서는 몇 퍼센트만 높아도 개발행위가 집중되고 있기에 빨리 기반시설 체계로 구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정해야 된다라고 됐냐면은 20%. 몇 퍼센트요?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네 가지. 여기에다가 뭘 지정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해. 이제 나머지는 끝났어. 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간단해 이제. 자, 가로 2번.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지방도시의회 심의 거치면 되고 주민 의견 들어야 되고 지방도시의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된다. 3번. 지정할 때 여기 보세요. 이거 지정할 때는 콩마르기 하지 말고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잡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박스 한 1번. 그거 보시고. 어르신도 모셔요. 185페이지. 가로 1번.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적에 어떤 기반설이 필요한가, 양을 조사하고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이 된다면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아주는 계획을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기반설 설치 계획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그리고 수립했다면 이걸 도시공사에 반영하고. 가로 2번 아까 했어. 넘어가고. 한번 보겠어요. 자, 제목 봐봐. 기반설 부담계획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그따 줄 거. 그 제목에다가. 제목에다 줄 거예요. 7개 이렇게 써놔요. 몇 개? 7개. 1번부터 7번까지 봐요. 1번 다 보지 말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 폐기물, 저림, 재활용서 이렇게만 딱 찍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중에 몇 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4번. 4번 뭐가 중요해? 대학은 포함돼, 제외돼? 그래. 그게 중요표. 대학에다 어떤 거지? 대학. 제.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셔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설 설치를 수립한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하지. 이렇게 기반설 부담을 지원고시했다면 이 안에 기반설 설치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또 알려줘야 돼. 그걸 기반설 설치를 하는데 늦어도 몇 년 해야 돼요? 1년 이거. 1년에 기반설 설치를 수립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반설 설치를 수립할 때는 이 기반설을 어디다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이런 거 다 집어넣어요. 계획서에 있다. 그래서 이걸 수립해. 근데 이걸 지정했던 특강 특특시장수가 1년에 이 기반설 설치를 수립하는데 바로 안 했어.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해제를 간주해버린다. 1년 다음날 해제 등본다. 체크. 몇 년? 1년 다음날. 그때 해했다 똥합치 해. 해제 등본다 할 때 해했다 똥합치 해를 하나 그려놔. 하늘에 해는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으니까 몇 년이 좋겠어? 1년. 꼭 암기해야 돼. 넘어가셔서 제4절 기반설 설치비용 있죠? 아까 했어. 1. 기반설 설치비용은 뭐 할 때만 돈 내게 한다고요? 신축, 증축. 그 말의 핵심 용어예요. 가로 1번 부가대상.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줄 거.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비용 부가대상 건축용인은 밑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으로 신축, 증축을 한다. 신축, 증축.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만 부가돼서 한다. 이 정도. 넘어가세요. 18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봐봐. 마지막 보면 동그라미 4번.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기반설 설치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 그때 원래 시에서 예산 가지고 다 깔아주는데 우리에게도 부담하게 하는 비율은 20% 원칙이에요. 몇 %다고요? 20. 근데 특강 특특시장으로서는 25%까지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우리에게 부담케 하는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민간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 189쪽 보면 바로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서 보면 190페이지 나올 거예요. 190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납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찾나요? 납부할 때 현금 받아줘요. 신용카드 집회가도 가서 긁고 와도 돼요. 근데 그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 내가 이게 땅 가지고 있는데 도로부정에 쓰세요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어. 토지로서 낼 수 있다 없다? 있어. 토지로 낸다 이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물납할 수 있다 이거 하셔야 돼.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185페이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범도시 있죠? 찾았나요? 185쪽 195쪽 미안해 195쪽 195쪽 보면 시범도시가 있을 거예요. 있나 없나요? 이 시범도시는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다. 거기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끝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때 시범도시 지정 못하지만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중앙행정기관장 마지막 둘째 줄 시도사. 국장한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그 정도.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주민 의견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앞으로 와봐요.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그 페이지 195페이지 194페이지 하나만 체크하고 마치겠어요. 194페이지 제일 밑에 줄 취락주 있죠. 찾았나요? 취락주 보면은 국가 지자체는
칠악지구의 주민 생활 편익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시설 시행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모셔서 2번 어떤 불악이 자연 칠악지구 지정됐다 그러면 자연 칠악지구 안에 있는 곳에서는 국가 지자체에서 도로도 수도 공급 설비도 하수도 정비도 해줄 수 있어. 나번 어린이노트도 만들어줄 수 있어. 설치 공원도 녹지도 주차장 학교도 마련도 설치하고 고점 정비도 해줄 수 있어.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 설치 개량도 해줄 수 있고 하천 정비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주택 신축 개량할 때 밀어줄 수가 있다. 가나 다라마 이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 자연 칠악지구에서 국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다 찾는 게 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제2편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